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말해요.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만 나홀로 추락하고 있다. 이 얘기 맞습니까? 저희는 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틀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 그런 입장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그건 내부적으로 명백한 검토하기로 사실이잖아요. 만든 겁니다. 여러 통계 자료나 이거에 대해서. 네, 민부론에서 이런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얘기죠. 허위 주장이고.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또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또 물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집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측에 자료 요청을 했고 또 그런 자료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공을 받아서 한 게 통상적인 당정협의 업무의 일환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야당 의원님들도 여당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오랜 공직생활도 하셨고 근데 거기서 지금 후배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다그치는 모습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왜 비난하는 겁니까? 나중에 저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자, 자, 정지시켜 주십시오, 정지시켜지고, 뭐, 자, 계속 의원님들 듣기 조용히 거부감 얘기도 하지만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그렇게 화내실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자, 네네.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질의하겠습니다. 그 본질이 관련해서 예산 관련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제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부총리께서 엊그제 IMF 연차 총회 다녀오셨잖아요. 예. 자, 마침 얼마 전에 이달 중순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그건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자,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 역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도 3.0%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2009년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있고 전 세계가 공히 경기 하방 리스크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경제 평가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맞죠? 예, 네. 자, 특히 관심을 끄는 게 이거 한 표를 보시면요. 기타 선진국에 대해서 특히 아시아권의 신흥 선진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싱가포르, 홍콩을 보면 한국은 0.6%포인트가 하향 조정됐는데 싱가포르는 마이너스 1.8, 홍콩은 마이너스 2.4. 엄청나게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IMF에서는 특히 한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선진국의 성장률 조정이 중국의 경기 둔화 및 미중 무역 갈등의 파급 효과가 컸다고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니까 전 세계는 다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특히 아시아 신흥국은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의 영향이 컸고 도리어 싱가포르, 홍콩에 비하면 한국은 비슷하게 영향을 받는데 많이 선방을 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또 한국 경제 특별히 잘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굳이 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선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데서 정부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총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방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통화 정책이 있죠. 또 하나는 재정 정책입니다. 네. 특히 재정 정책 관련해선 IMF나 세계 속각들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럴 땐 단기적으로 과감하게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이 여력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으로 꼽는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독일의 예를 들면서 최근에 독일도 지금 경기 침체를 극심하게 겪고 있는데 한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죠?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내년도 예산은 이런 확장 정책에
그 기조화해서 편성이 됐고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복합적 요인들이 있어요. 당장은 대외 경제의 충격을 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미래의 인구 사회 구조 변화나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준비들을 해요. 투자를 해야 돼요. 선투자를. 그래서 그런 방파제 역할과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어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희도 내년 예산 짜면서 여러 가지 세입 여건이 어렵고 하지만은 이 긴축 기조로 가면서 그냥 축소 운영으로 그냥 갈 것인지 비록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은 확장 기조로 가서 성장 자체를 높임으로 인해서 성장률과 그 조세 수입이 또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조세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순환 구조의 확장 균형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해서 후자로 저희가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국가 부채 증가와 재정 건전성 문제 삼고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 거시 경제에 대한 국제 신용기관 평가나 또는 OECD 기준 국가 부채 비율을 지금 제가 또다시 새삼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초과 세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지금 경기 하방 리스크가 오는데 정부가 재정 투자가 가만히 있다는 거는 그거는 정부가 책임을 퇴퇴하는 겁니다.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확장 재정을 펴기 위해서 세수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가 부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발행할 여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자동차가 평지를 달리고 고바위를 달릴 때, 고개를 달릴 때 평지에 비해서 높은 고개는 더 기름이 많이 들게 되고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 부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여건을 타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데서 그나마 재정 건전성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가 부채 증가를 가지고 국가 부채할 게 아니라 이 돈을 유용한 돈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하는 날을 내용적으로 토론하고 논의를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년도에 세입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율을 좀 높게 가져간 거는 작년과 재작년도에 초과 세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축적했던 그 같은 재정 여력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보다 의욕적으로 확장 재정을 가져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